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심리치료학과 3학년 서지영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있어 효과를 보았던 저만의 반복 학습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준비한 반복 학습법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촬영하여 조금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영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내일 중간고사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강의 자료가 많아서 조금 많지만 저는 공부할 때 보통 정독하면서 읽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강의 내용에서 들었던 내용을 한 번 다시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저장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영학생 아직도 공부하는 거예요? 피디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네, 저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아까 배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배운 내용 정리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공부하는 과목은 내일 시험 과목이 심리치료사를 연구하는 과목인데 이렇게 단원별로 중요한 거를 조금 정리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복습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과목도 이렇게 이거는 민주주의 현대사회라는 과목인데 이것도 다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오, 대단하네요. 네,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모든 문제의 바탕이 되는 생활 양식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어렸을 때 느끼는 열등감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핵심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지영씨 밥 먹으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밥 먹기 전에 암기 카드로 외우고 있어요. 짬짬이 공부하는 게 대학생의 묘미죠. 이렇게 다 읽으면 또 섞어서 공부하면 아주 단원별을 공부하기가 참 좋아요. 지영학생 아까부터 노트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뭘 그렇게 적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교수님이라면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출제할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고 필기를 하는데 제가 교수님이라면요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에 대해서 빈칸 넣기를 활용해서 좀 출제가 될 것 같고 반답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면은 이렇게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을 비교하는 문제나 집단 상담의 장단점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보이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좀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지영씨 도대체 11시가 넘었는데 언제 집에 가는 거예요? 공부는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따뜻한 라떼가 차가워질 때까지.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학습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반복 학습법을 통해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이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학습을 했다 할지라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학습한 내용을 10분, 하루, 한 주, 한 달 단위로 4차례의 반복을 할 경우 학습의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아서 아직까지도 공부할 때 사용하는 저만의 5단계 반복 학습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꼼꼼히 정독하기, 두 번째는 과목별 중요 내용 요약하기, 세 번째 말로 설명하며 정리하기, 네 번째 암기 카드 활용하기, 다섯 번째 예상 문제 출제하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꼼꼼히 정독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났을 때만큼 당황스러운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꼼꼼히 정독합니다. 정독을 할 때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교재를 찾아보거나 교수님께 질문을 하여 내용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독을 한 다음 과목별 또는 단원별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정독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요약하여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저는 이때 색깔펜으로 구분 정리하는데, 예를 들면 빨간 볼펜은 시험에 꼭 출제될 만한 내용, 파란 볼펜은 단답식, 초록 볼펜은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 등 자신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세 번째, 공부한 내용을 말로 설명해 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방법인데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이를 다시 귀로 듣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문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오래 기억에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암기 카드를 만들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 기간마다 이 방법을 활용하고 주변 친구들도 신박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이나 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 친구와의 약속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 생각보다 생활 속에 자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손바닥만한 암기 카드를 만들어 핵심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암기 카드의 좋은 점은 섞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별 또는 학자별로 구분을 해야 하는 암기 과목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암기 카드 남아있는 부분을 모아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쪽은 다 이제 게임처럼 혼자 하는 게임인데요. 섞어서 뒤집으면서 정답 한번 생각해보고 뒤집어서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나중에 모아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게임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스로 교수님이 되어 출제할 만한 내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유독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나중에 봐도 알 수 있도록 꼭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시험을 보기 전에 혼자 답변을 달며 공부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 중에 강조되지 않았더라도 4번의 반복 학습을 통해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부분을 체크하여 출제 예상 목록을 만들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하며 효과를 많이 보았던 학점 보고 놀라는 나만의 반복 학습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의 학습법이 있겠지만 저는 5번의 반복을 통해 공부에 대한 흥미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정독할 때와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반복을 하다 보면 속도가 늘고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5번째, 스스로 출제했던 예상 문제가 시험에서 나온다면 그 짜릿함은 이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특강을 들으셨던 분들은 5 반복학습법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